1980년 2월 장충체육관. 한국의 9번째 세계 챔피언이 태어났다. 9연속 KO 기록의 저돌적인 복서 김태식과 파나마에서 건너온 챔피언 루이스 이바라가 격돌했다. 이날은 한국 프로권투사 초유의 경기가 펼쳐진다. 4분 11초 만에 끝난 이 경기에서 도전자 김태식은 300여 회에 이르는 펀치를 챔피언 루이스 이바라에게 퍼붓는다. 관중의 함성 소리에 아무도 1라운드 종료 종소리를 듣지 못할 정도의 절정의 흥분. 이날의 경기는 한국 권투사상 가장 저돌적인 챔피언을 탄생시켰다. 김태식이 권좌에 오른 1980년은 대한민국 프로권투가 초절정기를 구가하는 기적의 시대였다. 하고 나서 이걸 다시 만난 챔피언 김태식은 최근 9년 동안 고깃집 경영에 빠져 있었다고 했다.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매일매일 탄 거 먹었거든. 저 열심히 이 껍데기 장사 열심히 했거든요. 참 열심히 한 9년 동안 열심히 했습니다. 뭐 진짜 안표 장사가 그냥 티켓을 들고 막 돈을 더 받아가면 또 팔 정도로 모든 분들이 같이 선수와 그 권투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오셔가지고 같이 한 마음이 돼서 응원하고, 제가 밑에 있고 위에서 소리를 왁 지르는 진짜 함성 소리 정신 잃을 뻔했어요. 그래서 정신 차려가지고 링줄 붙잡고 이랬거든요. 아, 그거 함성 대단했습니다. 챔피언은 숨도 못 쉬었다. 플라이급의 작은 복서가 장충체육관을 온통 사로잡은 그날, 김태식은 신들린 듯했다. 비틀거리고 있습니다. 다운됐습니다. 가라스키가 다운됐습니다. 라이트 다운됐습니다. 다운 김성근을 라이트 앞으로 맞고 다운되는 보라식입니다. 자, 은인호 씨 완전히 맥에 누워 있습니다. 카운트를 하고 있습니다. 열광하는 관중들입니다. 사나이의 가슴을 뛰게 만들었던 대한민국 최고의 격투기. 그들의 계보는 김기수, 홍수환, 유재도로 시작해 최용수, 최유상, 그리고 마지막 챔피언 지인진으로 끝이 난다. 링 위의 영웅들이 만들어낸 기적의 시대. 우리는 기적의 시대 이후가 궁금해졌다. 두 청년 복서가 미국으로의 진출을 준비하고 있다.
신인왕 혹은 한국 챔피언을 따낸 한국 프로권투의 유망주들. 그러나 그들의 미국 진출에 조금은 사정이 있다. 한국에서도 제가 챔피언 된 지 1년이 넘었는데도 뭐 별다른 진전이 없으니까요. 뭐 시합도 별로 안 들어오고. 시합만한 연습이 없는 법. 시합은 선수를 성장시킨다. 그러나 시합 없는 둘만의 외로운 스파링이 오랫동안 계속되고 있었다. 미국 비자용 사진이시죠? 예, 비자용 사진이에요. 이 사진하고 크기가 앞에 보세요. 하나, 둘. 프로 선수에게 필요한 취업 비자로 신청하는 날. 당연히 익숙한 일이 아니다. 왜 이재성 선수가 가야 되는지 어떤 미국 시합 주최하는 그 프로모터의 그 편지하고요. 그다음에 그 프로모터하고 있던 계약, 이번 시합에 대한 계약 내용, 그런 소리들입니다. 슈퍼 반탄급 지금 현재 시합은 불과 일주일 남았는데 준비해야 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진짜 미국 한번 가기 힘드네. 힘들어. 흔히 헝그리 정신이 실종되어 젊은이들이 더 이상 권투를 하지 않게 됐다는 나라 한국을 떠나려고 미국 대사관 앞에 줄을 서 있는 이 청년의 뒷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한국 프로권투 전성기의 기억을 다시 돌아보고 싶어졌다. 대한민국 프로권투사를 상징하는 인물 홍수환. 그때 가수 오키하고 스캔들 나갔구나. 오래 못 가냐. 뭐 솔직히 이야기합시다. 그러니까 그 프로 정신이 어긋난 오키만 보든지 아니면 선수만 보든지 오키 보고 선수 보고 이길 수가. 1966년 한국인 첫 세계 챔피언이 탄생한다. 김기수. 지금으로 치면 히딩 급격인 미국인 코치까지 섭외해 챔피언을 육성한다. 그러나 그 후 8년이 지나도록 두 번째 챔피언이 나타나지 않았다. 그래서 수도방위 사령부 말단 사병인 이 청년이 적지의 나라가 챔피언을 따오겠다는 계획은 무모해 보였다. 지압과 최면으로 몸을 풀고 나섰다는 머나먼 아프리카 최남단의 나라 남아공까지의 여정. 낮은 확률의 도박이라 여겨졌다. 그 홍수환이가 그렇게 믿을 만한 선수냐? 만일 빈손으로 오면은 돌아올 생각 말아라. 사표내라. 프로권투 벤텀급 세계 챔피언이 된 홍수환 선수가 그러나 홍수환은 보기 좋게 예측을 뒤엎었다. 늠름하게 돌아왔습니다. 뜨거운 환영을 국민들은 받았습니다. 열광했다. 적지에서 쟁취한 최초의 타이틀. 그것도 강한 적을 상대로 싸워 이긴 승리라 더욱 값졌다. 타이틀을 획득을 했다는 거, 그것도 두 번 다 적지에서. 경기 내용 자체가 재미있었기 때문에 항상 그 홍수환 선수를 많이 하더니 제일 잊지를 못하고. 나라를 발칵 뒤집어 놓았던 이 청년, 또 한 번 사고를 낸다. 이번에는 파나마였다. 잠시 후에 벌어질 WBA 신설된 주니어 페더급 챔피언 결정전, 우리나라의 홍수환 선수와 파나마의 가라스키아 선수의 경기를 라디오와 텔레비전으로 전국에 직접 중계방송해드리겠습니다. 지금 1회전 그 표시를 여자가 올라와서 그 링을 한 바퀴 돌고 내려갔죠?
그러나 이달의 경기는 최고의 영광의 순간에서 최악의 나락으로 떨어져 버린 홍수환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 홍수환은 이 기회를 붙잡아야 했다. 그 2년 전 멕시코 출신 KO 머신 사모라와의 2차 방어전. 무기력한 경기 끝에 홍수환은 결국 챔피언 타이틀을 날리고 만다. 너는 군인 정신이 없어서 자모라한테 졌어. 제가 맨 처음에 뺏길 때는 제가 1등 병대거든요. 그래서 제가 환영받은 것만큼이나 푸대접을 받습니다. 천당에서 지옥으로 떨어졌다. 홍수환은 진다는 것을 생각조차 해서도 안 되는 배수진을 친다. 챔피언이 되어 모았던 가족 모두의 전 재산을 팔아 타이틀을 빼앗아간 사모라를 불러들였다. 1년 7개월 만에 가까스로 성사된 복수전. 다시 한번 국민의 관심이 홍수환에게 쏠렸다. 굉장히 격렬한 경기였어요. 제 기억으로. 굉장히 격렬한 경기였고 그날은 이상하게 관중들이 이렇게 그 관중들의 그 어떤 기운이 이렇게 뭐 흥분한 뭐 그런 기운보다도 거의 막 그 기억을 한 15,000 관중이었는데 굉장히 대관중이었는데 거의 관중들이 막 미쳐 있었어요. 어머니와 형의 재산, 그리고 선수로서의 생명, 그 모든 것이 걸린 결사의 재기전. 그러나 12라운드가 끝나는 순간 홍수환의 모든 것은 허공으로 연기처럼 사라졌다. 거울을 보니까 내가 아니야. 일로 부었지, 여긴 이만큼 내려와 있어요. 그러나 홍수환에게 기적 같은 재기전의 기회가 다시 한번 주어진다. 이제 1회전 경기 벌어지겠습니다. 공을 내서 1회전 시작됐습니다. 또다시 적지. 상대 까라끼아는 11전 전 KO 승을 기록한 지옥에서 온 악마. 우리나라의 홍수환 선수입니다. 가라스키아. 그 1년 전 세계 챔피언이 된 염동규는 홍수환에게 까라끼아와 싸울 거면 관을 짜갖고 가라고 할 정도로 홍수환의 승산은 낮았다. 그러나 다시 떨어졌습니다. 랩터 툭 치는 가라스키아. 그러나 해독으로 살짝 빠져나오는 홍수환 선수. 랩터 치는 가라스키아. 홍수환 선수 서서히 접근전 시도해봅니다. 보디브로 양콕 랩탑. 지금 맞붙어 치는데요. 홍수환 선수가요. 그 가라스키아가 굉장히 하드펀치 아닙니까? 강펀치의 소유자인데 다운되는 홍수환. 네, 랩탑 팔을 맞고 다운이 됐습니다. 1회에서 잘 싸웠던 홍수환 선수 정말 그 랩탑 팔을 맞고 다운이 됐습니다. 다시 일어났습니다. 이제 2회전 맞섰습니다. 라이트 홍수환. 양콕 휘두르는 가라스키아. 완투치는 가라스키아. 다시 넘어지는 홍수환 선수. 역시 펀치가 굉장히 강하군요. 2회에서 2번 다운되는 홍수환 선수. 다시 일어났습니다. 홍수환 다시 박혔습니다. 치면서 들어가는 홍수환입니다. 홍수환 선수. 많은 총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이곳 하나마 실내체육관 총소리가 많이 울려 퍼집니다. 계속 밀고 들어가는 홍수환 선수. 다운이 됐으면서도 밀고 들어가는 홍수환 선수입니다. 맞붙이는 홍수환입니다. 다시 다운이 됐습니다. 세 번째 다운되는 홍수환 선수. 역부족입니다. 역부족. 홍수환에 대한 냉정한 평가처럼 보였다. 2회전 시간이 아쉽습니다. 시간이 잡고 다시 네 번째 다운입니다. 홍수환 네 번째 다운. 홍수환 선수 네 번째 다운됐습니다. 거기 부통령이요. 그 경기장에 왔었는데 우리 대사하고 옆에 같이 경기를 관전을 했대요. 근데 세 번 쓰러지니까 이제 당신 선수 죽으니까 그만 당신이 중단시키라고 그랬었다는 거예요. 와투치는 가라스키아. 공은 쉽게 울리지 않았다. 쳤던 홍수환. 그러나 계속해서 펀치를 퍼붓고 있는 가라스키아 펀치의 강도가 대단합니다. 4번 쓰러지고 나서 종칠 때까지가 사실은 더 맞거든요. 그때 견딘 게 그게 기적이라는 거지요, 나는. 3회전 경기 시작됐습니다. 1회전에서 잘 싸웠던 홍수환 선수. 2회에서 4번이나 다운이 됐습니다만 다시 일어나서 3회를 맞섰습니다.
3회에 맞섰습니다. 양호 휘두르면서 들어가는 홍수환 선수. 지치주먹에 덤벼들고 있는 홍수환 선수입니다. 라이트 아빠 치는 홍수환 선수. 라이트 아빠 홍수환 레프트 호. 그리고 기적의 3라운드. 20세기 대한민국 스포츠사 최고의 장면으로 기록되는 대역전극이 시작됩니다. 2회에서 2번이나 제 4번이나 다운됐다는 홍수환 선수. 3회에서는 잘 싸우고 있습니다. 3회에서 로프로 몰고 있는 홍수환 선수. 마지막으로 그때는 다운대를 카라스키 합니다. 비틀거리는 카라스키가 비틀거리고 있습니다. 홍수환 다운됐습니다. 카라스키가 다운됐습니다. 카라스키아 선수가 다운됐습니다. 주심 제이헤드 타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2회에서 4번 다운됐던 홍수환 선수. 그러나 1977년 지구 반대편에서 중계를 지켜보는 한국인의 가슴 속에 아무리 쓰러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신화가 깊이 박히는 순간이었다. 챔피언 다시 한번 모았고요. 네, 대한국민 만세입니다.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축하합니다. 네, 지금 스포츠 역사는 역전승을 거둔 이 경기의 승자를 비록 실패했어도 인생에서는 끝내 일어설 수 있다는 신화를 완성한 불사신으로 기록한다. 일본에서 만난 왕년의 권투영. 30년 전 세계 타이틀을 놓고 한국의 유제두와 싸웠던 와지마고이치. 우리는 그를 개구리 점프 복서로도 기억한다. 판치 오모이다가네. 가타이.ここでポッと座るんですよね。で、ガーンと相手は俺様の前でなんだこの態度はっていう感じ。どこへしまったか分かんなくなっちゃった。 그의 근성과 집념은 일본 프로권투의 상징이었다. 불꽃나무로 불린 사나이 와지마 고이치. 일본인이 그를 기억하는 이유는 무패의 최강 복서였기 때문이 아니다. 그는 재기 불가능해 보였던 처참한 패배를 무려 4차례나 당한다. 그러나 자신이 당한 수모를 반드시 그 상대에게 돌려주는 집념으로 일본의 권투 팬들을 감동시켰다. 근데 これが5月17日頃やるんですよ。うちの息子がねデビューするんですよ。 세계 챔피언을 4명이나 보유한 일본 프로권투. 다음 달이면 와지마의 아들도 프로복서가 된다. 버블 경제 붕괴 시기 나빠진 경제 탓으로 침체기를 겪었던 일본 권투는 일본 경제의 안정과 함께 살아나고 있는데 우리는 평생을 권투에 바친 이 집념의 노복서에게는 겁니다. 가장 가슴 아픈 패배의 기억은 무엇인가? やっぱり劉斎藤君の試合ですね。 동양 챔피언 14차 방어 기록에 현해탄을 건너온 청년 유제두. 와지마는 그날 유제두의 재물이 된다. 劉斎藤君と KO されて取り返すっていうのはもう本当にね。 放送席、今のインターバルの美佐子会長のアドバイスですけれども、動きが足りない、もう少しウィービングすること、それからガードを固めていてもわざと打たせることはやめろと、相手に調子つかせるだけだからということです。 立った
사이드는 절규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 현장에는 감동의 눈물이 멈추지 않는 이들도 있었으니 제1교포들이었다. 그들은 김기수 이래 재등장한 일본 킬러의 탄생에 감동했다. 공교롭게도 광복 30주년이 되는 해였다. 그의 승리는 단순한 세계 제패를 넘어서는 것이었다. 적지에서 일본의 권투 영웅을 때려 눕히고 온 유제도는 링 위에 선 한일 투사의 모습이었다. 서울에서 만난 큐슈의 영웅 유제도. 그는 한 번도 권투를 떠나지 않고 줄곧 후배들을 지도하며 살고 있었다. TV 인터뷰 싫어하시죠? 36년간 그 압박받고 그런 저것 때문에 우리 교포원님들도 성취돼 가지고 너무나 기쁜 나머지 울고 있지 않는가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웅은 고난을 딛고 일어선 자이기도 해야 했다. 한국 프로권투를 완벽한 영웅 서사시로 탄생시킨 또 한 명의 주인공. 훗날 자살로 생을 비극적으로 마감, 권투 팬들의 가슴을 울리기도 한 김성준은 무엇보다 소매치기 출신 복서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다. 현직 한국 챔피언의 소매치기 행각이 들통난 것이다. 근데 그 체육관에서 운동할 때 보면 아주 예쁘장하게 생겼는데 롤렉스를 차고 오고 그 빠띠기라는 최고급 시계를 차고 연습을 하더라. 그래서 야, 넌 막 니네 집이 그렇게 잘 사는데 왜 권투를 왜 하냐. 김성준은 빠져나와야 했다. 재판부는 조국을 위해 일할 기회를 주겠다며 이 권투 유망주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는 챔피언이 되어 보답해야 했다. 김성준에게 단 한 번 주어진 갱생의 기회. 그는 필사의 펀치 단 한 방으로 일어서고야 만다. 라이트 어퍼컷이었다. 손이 많이 나오지 않는 선수고 이날의 3라운드처럼 김성준의 인생을 닮아 있는 것이 있을까? 코너에 몰린 그는 그곳을 빠져나와야 했다. 그렇죠. 보라씩 베이스에 말려든다고 할 수 있죠. 가뜩이나 신장이나 그 팔이 짧아서 고전하는 입장에 말이죠. 네. 빠져나왔습니다. 한격입니다. 김성준의 한격. 역습으로 나오는 김성준입니다. 아파. 2분 19초. 묵직한 김성준의 라이트 어퍼컷이 장렬한다. 완전히 그 매트에 누워 있습니다. 카운트를 하고 있습니다. 열광하는 관중들입니다. 링 위를 김성준의 카리스마가 지배했다. 네, 완전히 경기가 끝났습니다. 네, 굉장합니다. 네, 굉장하군요. 무서운 집념과 노력으로 인생의 코너에서도 빠져나온 김성준. 어찌 우리가 열광하지 않을 수 있었겠는가? 일단 김성준의 코너에 몰렸다 빠져나온 게 좋았어요. 네. 그 노진호 씨가 얘기한 대로 빠져나오니까 찬스가 나온 겁니다. 빠져나와야 돼요. 한국 권투의 전성기가 열리기 시작한다. 연이어 박찬희, 김상현이 세계의 왕자에 올라 한국 최초의 챔피언 트로이카 시대가 도래했다. 신인 왕전에는 수백 명의 젊은 복서들이 몰려들었고 1979년에는 매달 세계 타이틀 매치가 열리는 기염을 토했다. 그리고 이듬해 우리의 김태식이
세계 챔피언에 등극하면서 한국 프로권투는 최절정기에 도달한다. 그때 키 작은 근육맨들이 만들어낸 국민 드라마에 관중들은 열광했다. 정말 경기를 음미하는 사람들은 가지 않습니다. 거기서 그 분위기를 다 느끼다가 그래도 한 10분 이렇게 있다가 흩어지죠. 경기 끝나면 뭐 썰렁해지고 불 다 꺼지니까 깜깜한데도 그런 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런 데서 아마 삶의 의지를 다시 한번 다지는 분도 있었을 거고. 수출입국의 기치 아래 선진국을 맹추격해 나가던 국가개발시대. 국력 신장의 아이콘이 필요했던 국가는 복서들을 후원했고 세계를 제패해 나가던 그들의 승리는 국가의 승리이자 국민의 승리와 동일시되었다. 김포공항에 올 때부터 달라요. 김포공항에도 그냥 고개 숙이고 모자 쓰고 와야지 어디 얼굴 내고 올 수가 없는 그런 형편이죠. 아나운서까지 그랬어요. 아나운서도 이기고 오면 뭐 당당하게 생색내면서 가십시오 뭐 이러고 이제 환영하는데 지고 나면 말이죠. 이게 막 불안해요. 하여간 그런 부진한 선수들은 해외에서 소환될 정도로 프로권투는 국위 선양 차원에서 관리되었다. 진다는 거는 그냥 어떤 프로스포츠에서 승패를 떠나가지고 이거는 아주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조국을 배신하고 국민을 배신하는 뭐 그런 좀 어떤 역적 같은 분위기로 몰아지고 성토가 되고. 대통령 각하, 저를 아껴주시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한국권투위원회 회장님, 또한 오늘 제 영광 있기까지 저를 보살펴 주신 어머님, 권투계만의 것이 아닌 우리 모두의 승리라는 것을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체육관으로 몰려든 관객들이 링 위에서 먼저 본 것은 앞만 보고 살아가야 하는 자신들의 모습은 아니었을까. 전라남도 한평이 됐든 뭐 경남 마산이 됐든 또는 경상북도 울진이 됐든 이런 중소도시에서 정말 몸 하나만 믿고 서울로 와서 막노동도 하고 낯선 노동에도 막 참여해야 되고 그래서 개인의 생계 부담도 가족의 어떤 생존까지도 막 책임져야 됐던 그 세대가 보기에 링 위에 올라가 있는 한 명 한 명의 선수들은 바로 자기 자신의 심정이나 자기 자신의 처지와 거의 다르지 않는 거의 동일시할 수 있는 영웅적인 투영이 되는 거죠. 좀 고생하고 혼자 몸으로 링 위에 고독하게 올라서는 거죠. 옆에 패스해주는 사람도 없고. 체중이 실리지 않으면 안 돼요. 그다음 이거는 체중 안 실고 때리는 거예요. 이런 거는요. 이게 이제 체중 안 실고 때리는 거예요. 해도 지금 이게 다 체중 안 실고 때리는 건데 제가 때리는 체중 실어 때리는 거예요. 이게 이런 게. 보통 이 선수들이 갈증이 나니까 원래 가서 어르르고 뱉는다고 하면서 먹어요. 그러면 딱 아침에 딱 자르면 200g 오버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생각 큰일 나는 거예요. 이제 200g 오버되면 200g 정도는 침으로 빼요. 침이 이제 안 나오기 때문에 비타민 C. 이게 첫 번째 시합이에요. 여유가 중량이 미스 돼가지고 한 100g, 200g 미스 되면은 팬티를 입고 당당해져요. 딱 올라가요. 당당히 딱 전단 말이야. 그런데 이 가다 한단 말이에요. 그런 선수들은 팬티까지 다 벗어야죠. 팬티 하나에 50g. 밥그릇 한 그릇에 200g. 딱이 나와요. 그냥 딱 들으면. 국 한 그릇 이거 300g. 닭 말아서 먹으면 500g. 인류가 개발한 가장 오래된 격투기 권투. 상대방을 과격하게 때리고 쓰러뜨리는 원시성과 복잡한 규칙으로 얽힌 의외의 과학성을 모두 갖추고 있다.
그것은 철저한 균형의 스포츠며 절대로 벨트 아래를 가격해서는 안 되는 신사도의 스포츠다. 우리 프로권투가 황금기를 구가하는 80년대에는 급기야 첨단 훈련 기기가 등장하기도 하고 관원이 무려 1,200명에 달했던 동아체육관의 광고는 취미로 운동하는 사람은 안 받는다고 못 박을 정도 바야흐로 복싱의 시대였다. 이재성은 경기를 불과 닷새 남겨두고서야 입국할 수 있었다. 새 매니저와 트레이너를 만나 미국 데뷔전을 준비하고 있는 이재성. 시간이 없다. 바이러스는 없어요. 선수 면허를 받기 위해서는 의사의 소견서가 사전에 제출돼야 한다. 여기 지금 간염비 항체가 포지티브예요. 아시겠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뇌 CT를 요구하는 주도 있지만 경기가 열릴 델라웨어는 비교적 간단한 펜실베니아 권투위원회의 규정을 따른다. 이거에서 주시면 돼요. 그 눈, 뭐 손 다 검사한 거, 이어 같은 거 검사한 거 그거랑 같이 이거를 Thursday에 너가 라이센스하고 페더럴 아이디 신청할 때 이걸 주면 되는 거야. 커미션을 따라. 아, 내가 정말 권투를 하기 위해서 여기 왔구나. 내가 아직 권투 인생이 끝난 게 아니구나. 이제 시작이구나라는 생각을 해서 그런지 저는 마음이 되게 편해요. 운이 따라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되게 권투 운이 되게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뻐요. 그래서 뭐 이번 시합도 잘할 거라고 저는 믿고 있기 때문에. 테크닉 같은 걸 보죠. 기술 면에서. 네, 많이 어드밴스 안 현지 매니저가 이재성의 가능성을 본 것은 그의 화려한 경기 스타일. 그분도 대단하신 분이죠. 제가 프로모를 방문할 때 같이 DVD를 봐요. 그러면 그때 그 선수 굉장히 파워펀치다 이런 얘기를 프로모로도 얘기를 했었어요. 프로모로가 좋아하는 건 아까우시니까. 왠지 복싱의 중심에 가까이 온 느낌이다. 미국과 유럽에서 복싱은 아직 성업 중이다. 양대륙의 뜨거운 관심 속에 열렸던 지난해 미국 메이웨더와 영국 해튼의 경기에서는 대전료만 2,400만 달러, 우리 돈 240억 원이 오갔다. 미국에 진출해 일약 스타가 된 필리핀 출신 복서 매니 파키아오, 이재성과 같은 체급이다. 강한 적을 넘어야 세계 정상에 오를 수 있다. 오히려 의욕이 불끈 솟는다. 이 사람처럼 더 열심히 해서 파키아오처럼 되겠습니다. 예. 그럼 파키아오 상대편인 것처럼 딱 해가지고 포즈 한번 취해줘요. 그러게요? 이쪽 보고요. 하나, 둘, 셋. 컷. 대기실의 유일한 동양인 이재성. 잠재적인 적들이 득실거린다. Okay? No 3 knockdown rule, no standing 8 count. Bell cannot save in any round, including the last. Okay?
이날의 경기는 모두 8개. 먼저 나설 선수들이 채비를 마쳤다. 미국 내 5위권의 유력한 흥행사 두바 프로모터가 오늘의 경기를 개최했다. 메인 이벤트는 12라운드 경기. 대부분의 경기가 스포츠 전문 채널 ESPN을 통해 중계된다. 알리와 레너드의 시대가 지났지만 미국에서 복싱은 계속되고 있었다. 한국 권투가 드라마틱한 흥행 추락을 경험하는 동안 미국은 관객 수를 꾸준히 유지했고 작년에는 최고 기록도 경신했다. 밤이 깊어가면서 승자와 패자의 명암이 짙어진다. 경기를 마친 선수들의 흥분된 표정. 이재성의 순서가 다가오고 있다. 일하면서 운동했었고 처음에 챔피언 됐을 때도 농협 청원경찰도 일하면서 출근해서 하루 종일 서가지고 이제 사람들 뭐 시중 들어주고 가르쳐드리고 그 다음에 바로 체육관 가서 체육관 운동하고 뭐 옛날에 저는 옛날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옛날에 얼만큼 권투를 좋아하고 한국이 좋아하고 그랬는지 모르지만 그것보다 더 많이 한국 사람들이 권투를 좋아하게 만들고 싶습니다. It's a big thing for him. This is a big fight over here. You got a good fight crowd. You got all the commissioners over here. He wins this here fight, he'll be recognized around here. It'll be easy to get fights for him. You're for Jason Lee? Say Jason Lee. Absolutely, I'm for Jason Lee. How about a fight for me, Lo? No way. No. 그는 여기서 꿈을 이룰 수 있을 것인가? 도전자 김태식! 함성이 터져나왔다. 김태식이 돌아왔다. 다시 한번 WBC 프라이급 원정 선수권이 경기에서 석연찮은 판정으로 타이틀을 잃었던 1회전 공이 김태식. 올리기의 직전입니다. 다시 챔피언에 도전하고 있었다. 공이 울렸습니다. 1회전 WBC 프라이급 선수권 쟁탈전입니다. 지금 결코 왼쪽 쓰러지지 선수가 않는 김태식 한국 선수입니다. 최고 강타자의 오른쪽 제기전. 아벨라. 네, 가볍게 관중들은 몸을 김태식이 푸는데 일거수일투족에 집중했다. 네, 올려치기도 해보다 왼쪽 훅! 머리보라도 넣어보는 김태식 선수. 네, 더블 펀치 좋았습니다. 네, 아주 사뿐사뿐합니다. 다시 옆구리를 쳐본 다시 왼쪽 훅! 머리보로 레프트 훅! 이때 어퍼컷 넣고 있는 아벨라 레프트 훅! 서로 때려맞는 두 선수입니다. 1회전부터 열전입니다. WBC 프라이급에서 가장 펀치가 강하다는 두 선수. 네, 왼쪽 훅 넣고 있는 아벨라. 네, 아벨라의 스트레이트를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연타를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태식 선수 한 발발 다가서고 있습니다. 다시 바디브로 왼쪽 훅 넣습니다. 다시 라이트 훅. 그래서 라이트 계속해서 라이트 업사이드 레프트 오로지 정상으로 가야겠다는 생각밖에 없다 보니까 갔는데 한 번 잘못되니까 그냥 내리막을 타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81년도 저 8월 30일 날 안토니 아빌라 그 시합에 대해서 제가 이제 그런 큰 경험을 하죠. 쓴맛을 보는데 다시 리허입니다. 머리를 접해오는 두 선수 아파컷 올려치기를 많이 하고 있는 아벨라. 다시 왼쪽 훅 라이트 약간 짧았습니다. 다시 머리를 접해가는 네, 라이트 레프트. 네, 다시 왼쪽 오른쪽 맞고 있습니다. 아, 김태식이 약간 네네 저런 경우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 피하는 걸 때렸는데요. 김태식의 패배. 아, 많이 긴장을 한 것 같은데요. 울컥하는 그런 울분 때문에 카메라를 들고 그냥 돌아서고 말았죠. 회사에서 제가 사장님한테 혼났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그 돌아서는 걸 처참하게 망가지는 걸 찍었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챔피언이라는 게 항상 위에만 있는 건 아닌데 82년 김태식은 다시 재기를 시도 끝내 승리하지만 경기 직후 쓰러져 뇌 수술을 받았고 그 후 다시는 링 위로 돌아오지 않았다. 김태식이 쓰러진 몇 달 후 김덕호 선수와 레이 나쁜 만치니 일들이 선수와의 연달아 경기 일어났다. 진행에 대해서 네, 몸을 걸어보는 양 선수입니다. 몸을 걸어보는 양 선수 김덕호 힘을 내고 있습니다. 82년 11월 김덕구와 매시는 1라운드부터 한치 양보도 없는 난타를 주고받는다. 올려서 7회전 끝났습니다. 왼손 단발, 야 턱을 공격했습니다. 김덕호 양 선수 난타전. 기회를 잡아야 됩니다. 만신이가 끼는군요. 만신이가 끼예요. 레프트에 무릎이 닿았어요. 자, 위기를 벗어나야 됩니다. 김덕호. 자, 김덕호의 반격이 시작될지, 김덕호 반격할 힘이 있는지. 자, 김덕호 반격합니다. 반격에 들어갑니다. 김덕호. 자, 김덕호의 반격입니다. 아, 빗맞습니다. 13회전 끝났습니다. 네, 13회전 공을 이기는 만신이도 조금 흔들렸어요. 네. 그리고 한번 넘어졌는데 김덕호 선수를 스립다운으로 간주를 해줬군요. 네. 자, 그리고 다가서고 있는 만신이. 자, 공격입니다. 자, 김덕호도. 김덕호. 카운터 받았습니다. 다운됐습니다. 김덕호 다운됐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시합을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김덕구 선수가 국내에서 시합안보다도 한 200% 시합 내용이 좋았어요. 그만큼 열성적으로 잘하고 운동도 많이 했고 그게 지금까지 지금 가슴이 맥히고 있어요. 선수들의 불운이 겹치던 82년 이래 마치 예정이라도 된 듯 프로권투계의 악재가 뒤따른다. 70년대 기적의 시대를 열었던 프로권투계는 연이어 불거져 나오는 프로모터 간의 알력과 내분으로 흔들거린다. 프로야구와 프로씨름 등 경쟁 스포츠들이 대거 출연하지만 당시 최고 인기 스포츠 권투는 더 높은 목표를 향해 나아갈 채비를 하지 않는다. 연이은 판정 시비는 유망 선수들의 의욕을 꺾었을 뿐 아니라 열렬한 팬들의 관심도 멀어지게 만들었고 급기야 유명 국내 프로모터가 개입된 가짜 선수 사건까지 연이어 발생한다. 정체불명의 방랑복서가 챔피언 대신 버젓이 방한해 타이틀 매치를 치른 것이다. (1983년) IBF에 가입. 당시에는 미국의 몇 개 주와 필리핀, 한국만이 가입돼 있던 군소 권투기구인 IBF를 통해 수많은 챔피언들이 양산된다. 선수의 매니저가 프로모터를 겸업할 수 있는 체제 속에서 선배들은 유망 선수들에게 안전한 도전을 권한다. 가치 있는 도전의 시대가 막을 내려가고 있다는 느낌을 주었다. 다 그렇진 않지만 그 챔피언이 IBF가 아니었으면 상상도 못 해봤을 선수도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챔피언이라는 그 가치가 하루아침에 이렇게 무너진 거죠. 더 이상 국가 번영을 상징하는 프로복서의 역할이 필요하지 않게 된 시대. 그들은 현대적인 스포츠 비즈니스로 변신하지 않았다. 가치 있는 목표를 향해 온몸을 던지던 복서들의 투지는 보기 힘든 장면이 되었다. 현상 유지조차 할 줄 모르는 프로권투계의 원성이 쏟아졌다. 벼락처럼 다가온 영광의 시대를 지키지 않은 복싱계. 복서들에게는 헝그리 스포츠. 불우한 청년 복서라는 70년대식 굴레만이 감옥처럼 남았다. 우리는 권투에서 인간이 끝내 승리해낼 수 있다는 성취의 쾌감보다는 쇠락한 나고자 권투 선수의 이미지를 만들어내 열심히도 소비했다. 권투인들은 당혹했다. 1월 5일은 아름다운 마음을 누가 알겠습니까? 복싱은 배고프고 어려운 사람이 하는 운동이 아니라는 그것을 위해
챔피언이 열심히 살았던 링은 견뎌야 하는 인생의 감옥처럼 묘사되었다. 현역 선수들은 더욱 아팠다. 뭐 옛날 선수들은 뭐 지금과 달리 뭐 배고팠기 때문에 잘했지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지금 선수들이 얼마나 깨인 선수들이 많은데 옛날처럼 밥만 먹이지만 운동한다 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선수들이 나름대로 다 생각이 깨어있고 다 꿈이 있고 보다 나은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권투하는 건데. 한국 권투계가 스스로 지켜나가지 못한 시대의 책임은 애꿎게도 선수들에게 돌려졌다. 심지어는 프로권투계에 책임 있는 사람들조차도 주장했다. 이제는 배가 덜 고프니 권투를 안 하려고 한다. 근데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과연 짜장면 한 그릇 사주는 줄 아세요? 짜장면 하나 안 사주는 사람이 그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고기 사주고 열심히 싸워서 이겨라고 고기 사주고. 그런 사람은 저도 야 걱정하지 마. 하면서 이기면 되지. 그 뭐 짜장면 하나 안 사주는 사람 다 챔피언 되면 지들이 만들었다 떠들고 다니고, 예? 안 되면 욕하고. 저울 위에서 자신과 싸워야 하는 체급 스포츠. 그래서 의지의 시대, 하면 된다 이미지를 대표했던 대한민국 프로권투. 또다시 헝그리 정신만을 저울 위에 올려놓은 채 한국 권투는 아직 길을 잃고 있다. 계속 헝그리 정신이나 사각의 링에서 태극기를 꽂다라는 그런 이미지에 너무 오래 있다 보니까 이게 현실과 이제 괴리감을 느끼면서 산업의 어떤 틀마저도 좀 많이 위태로워졌지 않습니까? 위태로워지니까 어쩔 수 없이 또 많은 팬들에게 읍소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또한 재현될 수밖에 없고. 세계 제패라는 일어나고 있는 로페스 다리가 완전히 풀려 있습니다. 83년 장정구가 나타났다. 그는 더 이상 조국과 민족의 번영을 위해 싸우지 않았다. 복서 자신을 위해 싸우는 80년대형 복서였다. 케어시킨 바 있던 아벨라. 밀고 들어오고는 장정구 원투 치는 장정구 보내냈고 밀리는 투어에서 무너지겠습니다. 챔피언인 장정구 선수와 보내는 아스키 선수 원투 스페르도 뒤로 밀렸습니다. 이기고도 오열하며 링 위를 뒹구는 장정구. 최고의 위치를 지키는 것이 얼마나 처절한 자신과의 싸움인지 한눈에 느끼게 해주는 권투사의 명장면. 15차 방어전을 마치고 타이틀을 스스로 반납한 무적의 복서 장정구. 대한민국 프로권투는 장정구와 유명우라는 걸출한 두 챔프의 퇴장과 함께 우리 시야에서 차츰 사라져갔다. 가운데 이제 5라운드 경기입니다. 장정구를 떠올리면 잊을 수 없는 장면. 돌아온 장정구가 벌인 마지막 제기전. 그러나 승리가 아닌 패배의 기록이다. 라이트 좋았습니다. 와 이건 안 돼요. 예. 그래서 껴안을 때는 완전히 껴안으라는 거죠. 중간에 맞았어요. 자, 레프 카운트 40초 정도 남겨두고 지금 이게 참 너무 그러니까 저것을 말이죠. 경기 운영을 조금 더 냉정하고 적인하게 했어야 돼요. 중심을 못 잡아요. 네. KO로군요. 장정구 인생이 모두 링에 담겨있는 듯한 마지막 패전의 기억. 우리는 잊을 수가 없다. 집사람한테 미안해서 저야만 이기기도 하기도 해보고 지기도 했지만 샵 진 아픔보다는 아이고
82년 링을 떠났던 김태식이 돌아왔다. 잘한다. 오케이. 그래, 좋아. 프로복싱 최전성기를 기억하려 없는 소년 제자들과의 시간. 그는 역시 저돌적인 인파이터형 복싱을 고집한다. 그것은 여전히 몸의 중심을 앞에 두고 돌진하는 공격적인 모습. 이 투지가 김태식을 최고의 복서로 만들었었다. 그때 작은 거인은 체육관 전체를 완벽하게 지배했다. 다리 봐요. 뭐 역시 저 축구에는 골인이고 야구에는 홈런인데 권투에는 케어가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관심을 잃게 되는데 앞으로 우리 그 권투 선수들이 진짜 멋있는 링 위에서 멋있는 시합을 펼칠 적에 그때 관심을 많이 가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한국 슈퍼 웰터급 뉴 챔피언 권학경서. 그는 사부팀을 향해 넙죽 엎드렸다. 새로운 한국 챔피언이 탄생하는 감동의 순간. 링사이드에서는 전직 세계 챔피언들이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OPBF 슈퍼라이트급 챔피언 그리고 WBC 랭킹 5위의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슈퍼라이트급 챔피언 오늘의 메인 이벤트. 사실은 지금 이제 기대주 김정범은 한국 복싱사를 다시 쓴 위대한 챔피언 유명우의 체육관 소속이다. 상기된 채 돌격하던 김정범이 크게 휘청거린다. 자, 지금 다운이에요. 지금 충격을 받았거든요. 김정범 선수 충격을 받았어요. 자, 가드를 올려야 됩니다. 기습적인 레프트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 사실 우리는 언제나 반복될 것만 같은 링의 기적을 기다리고 있다. 가이라도의 왼손을 조심해야 돼. 단발을요. 추억의 챔피언 박종팔. 네. 오른손 단발 좋았습니다. 박종팔 초반. 밀고 돌아가는 박종팔. 랩토. 따블입니다. 다운. 왼손. 그러게요. 1회전 조심. 뿌락치는 박종 왼손 때리고 맞았습니다. 박종팔 선수가 같이 받아치는데요. 언제 얻어나가는 듯이 다운. 다운을 주고 받았습니다. 가바위를 때렸습니다. 랩토 원투. 다운. 네, 인기 왔다 스나이퍼 다운. 휘청거리는 가야로도 등을 돌리고 있다. 견뎌나게 했습니다. 경기 끝났습니다. 박종팔 선수가 초대 챔피언이 됐습니다. 시간 좀 끌어 임마. 시간 좀. 우리는 굳이 권투를 지지하려는 것이 아니다. 자, 김정범도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좋았어요. 라이트면 들어갔습니다. 후들거리는 두 다리를 버티고 서서 끝내 승리하는 그 광활을 이루는 그것이 중국 공중 스포츠. 진짜 까다로웠어. 혼났지. 목마르게 기다려왔지만 링 위에 기꺼이 청춘을 바칠 수 있던 그 시대는 돌아오지 않았다. 반짝 영광의 시대를 지켜내지 못한 대한민국 프로권투는 사실 우리 모두의 모습을 쏙 빼닮아 있다. 그러니 아직도 그들의 재기전을 기다리는 우리들에게 그들은 어떤 얘기를 들려줄 준비를 하고 있는지 참 궁금하다. 혈혈단신
대신 미국으로 건너갔던 최영덕 이자선은 아쉬운 판정패. 그러나 그는 곧장 다음 경기를 향해 달리기 시작했다. 감사합니다. 제주공항 새로 탄생한 한국 챔피언을 만났다. 사부님께 절하던 그 사람. 모든 게 다 담겨있네. 제가 한 26년 내 트레이너 생활을 했는데 오늘 처음으로 아주 묘한 기분을 난 느꼈어요. 한국 챔피언이 되고 조금 더 바라볼 수 있고 모든 사람들이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줬기 때문에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기분이 진짜 좋아요. 진짜 기분이 좋으신 것 같아요. 네, 허탈해요 지금. 축하드립니다.